예, 오늘 서울, 인천, 강원, 경기도와 우리 국민의힘 간의 예산 정책 협의회를 맡았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서울시 같으면 특히 각종 예산 사업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안고 있다. 국고 보조 비율이 다른 방역 지자체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크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얘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이제 연결하려고 하면 중간에 경기도가 이제 있는데 경기도가 강원도에 연결되는 각종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SOC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개 구가 더 늘어나는 그 법 개정안이 현재 지금 행안위에 통과되어서 법사위에 지금 가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 11월 달에 이 법을 좀 통과를 빨리 좀 시켜주고 그리고 분구에 따른 재정 소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고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여러 지역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그 GTX라든지 교통망 구축하는 그런 예산 소요가 많이 있다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이번 11월 국회 그 예결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해서 지자체가 건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할 그런 생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동아일보 이지훈입니다. 정부 여당 예산하면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이건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정부가 낸 예산안을 자세하게 제가 다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적답을 지금 하기는 적절치는 않지만 우리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실제로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한번 다뤘었지만 단기간에 한두 달 정도의 소비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민생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효과는 사실상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일종의 약간의 진통제 내지는 마취제를 맞는 것하고 유사한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분야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11월 달에 있을 예결위를 대비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랑 김현지 실장 이런 악재도 당 지지율이 좀 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등 시점이나 이런 좀 예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 질문은 제가 볼 때 조금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보다는 많이 호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지금 국민들이 여러 차례 지금 이미 경험을 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늘 부동산을 공급을 늘리는 대책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으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아파트 값이 매우 폭등했던 기억을 여러 차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의 확대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없이 수요만 억제하겠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아예
상한선을 못 박아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대책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집이 없는 서민들이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서울에서 살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서울 추방령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부동산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꼭 필요하고 서울에서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그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가지고 종상향 정책을 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고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그 패스트트랙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 자기들의 민생에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니까 지지율이 역전 현상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아직까지 그 중부권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지지율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은 일정 부분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경기도나 충청권까지 저희들이 역전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디자인하는데 온 힘을 다 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오늘 재판 중지법 검토 가능성 시사하면서 국민의힘과 법원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원을 뭐 했다고요? 법원이랑 국민의힘이 재판 중지법 재검토를 하게끔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좀 적반하장인 것 같습니다. 재판 중지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 재판이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에 관련된 5개 재판이 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언제 재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지금 다섯 개 맞죠? 5개 재판부가 있는 건데 그 5개 재판부를 뭐 일시에 동시에 뭔가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법원에는 없습니다. 재판부마다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판을 언제 할 것이냐 또는 말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권력 간의 우열이 있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는 반헌법적인 발상 하에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 재판 계속 중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당으로서는 또는 법원까지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좀 오바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헌법 제84조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다. 라고 하는 법조계의 중론에 따라서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이 84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는 기소가 아니라 재판도 당연히 84조에 따라서 중단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굳이 법을 또 따로 만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그것을 굳이 법을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 법을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을 우리 당과 법원에다가 떠넘기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참 답답합니다. 협상을 제대로 했다면 그런 말이 나올 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3,500억 달러에 대한 부분이 지난 7월 31일인가요? 7월 31일 날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조차 없이 잘 된 그 합의였다라고 할 때 그 이후로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 3,500억 불 투자한다. 1,000억 불 구매를 한다. 그리고 1,500억 불 기업 투자는 그 위에 다시 또 나왔던 이야기고요. 도합 6천억 달러를 미국에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국내 투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정말 걱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국내에 좀 디센트 잡이라고 그러죠. 좀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만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가정도 꾸리고 사회와 경제 전체가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해외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간다고 하면 실제로 대한민국 국내의 투자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비슷한 질문 나오긴 했는데 이제 예산 국회니까 좀 어떤 점에 특히 집중하실 건지 좀 어떤 걸 어젠다로 삼으실 계획이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지금 운영위하고 그 다음에 정보위하고 여가위까지인가? 중복 상임위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도 11월 3일이나 4일쯤 그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정책 질의와 지금 구별 심사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까 행사 모두 발언에서 그 중국과 관련된 발언이 좀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샤오미 통신 또한 잘 되느냐 발언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그 말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 잠수함을 탐지한다든지 샤오미가 보안성이 취약하다든지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잘못했다,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굳이 이제 한중 간에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는 중국하고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강요들도 많이 있는 그런 정부인데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굳이 중국 쪽에서 봤을 때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발언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치 않았다.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외교적인 발언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외교적인 발언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됐죠? 그리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직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랑 다음 주 운영위 김현지 부속실장은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MBC라고 하는 특정 방송을 찍어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보도를 했다고 해서 본부장을 회의장에서 퇴장하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고 특히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서는 이미 1년 전에 결혼식 한다는 포스터가 이미 올라갔고 거기에 최민희 위원장 본인이 축하한다는 취지의 글도 댓글도 남겨놓은 것이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로 1년 2개월을 기다려서 굳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유관 기관에게도 청첩장을 돌리고 보좌진에게도 청첩장을 돌리면서 대단히 부적절하게 처신을 한 점은 위원장으로서는 자격이 이미 상실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지금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이미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적절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국민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답이 없는 것은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때 국민을 가분개라고 불렸던 그러한 인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하면서 특정 동물은 특히 더 평등하다라고 하는 묘한 궤변으로 불평등을 이미 자초했던 그런 인식의 체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현지 현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도 국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국민의 질문에 꼭 답변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다를 강조드리고요. 또 하나 그 특검 폐지하고 특감부터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취임 30일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때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말만 해놓고 지금 실천한 게 뭐 있습니까? 국민들은 이러한 말뿐인 정치, 말뿐인 행정, 말뿐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을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